네,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어제 또 다들 잘 지켜보셨죠? 자, 탄핵이 가결이 됐고 대통령 직무 정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뭐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라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한숨 돌릴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대빵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대장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대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 제거로 우리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상승은 좀 이뤄지지 않겠는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내야 되죠. 자,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최장 180일 안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마감 기간이 180일이지만 그거보단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생각되고 역대 그 탄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더라도 네,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최장 한 2달 안쪽에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용인이 된다라면은 아마 그 내년 한 4월 정도면은 아마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인맥 관련주로 갈 것이냐, 정책 관련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큰 건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차기 후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자, 근데 뭐 지금 대통령 담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등등등 얘기가 있어서 아직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시장의 초점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그런 기대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보이고요. 환율이 계속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해외 증시 상황도 썩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쪽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보합이죠. 나스닥이 조금 올랐는데 다우지수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떨어지고 메타도 떨어지고 뭐 매그니피센트 7이죠.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I 쪽 매출 증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한 26% 정도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이 불안정한 요소를 보이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은 더 이제 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더 나가지 않는다. 자, 바닥이다. 또 연기금의 어떤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책 관련주들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인맥 관련주들보다 정책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모릅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럴 거로 예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직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본다라면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몰아가는 형태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정책 관련주들을 정치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책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볼 건데요.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잘 올라왔고요. 아마 월요일 되면 네,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저항 때는 2,500, 한 40, 50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것인지 이쪽 부분들은 아직은 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일단 월요일 장세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정책주들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 정책주를 고를 때는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네, 누가 나오더라도, 어느 당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꼭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지금으로서 본다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출산. 네, 당연히 얘기 나오겠죠? 네, 표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출산 관련주, 그 다음에, 건설 쪽도 포함이 될 때고요. 일자리, 뭐 고용과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건설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게 정책에 다수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값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죠.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낮춰서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 분양을 늘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건설주들이 또 희망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역대적으로 이제 북한 쪽에 대해서 약간의 친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조금씩 나아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움직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보냐면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정치적 특성을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속해 있던 당은 다음 정권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 쪽에서 네, 인물이 나올 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북한과의 어떤 정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부분에 조금 완화된 정책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와 어떤 보조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붙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내 반대도 심하겠죠. 북한한테 뭐 주지 마라,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뭐 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전쟁과 같은 어떤 위협도보다는 약간 그래도 누그러뜨려 놓는 것이 조금 더 네, 안정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에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정책주들 먼저 이제 저출산 관련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가방 컴퍼니 바로 나오죠. 아가방 컴퍼니, 또 메디앙스, 제로투 세븐 등등등 많이 있을 건데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즉 조기 대선이라는 그 부분은 말하기는 아직 조금 일러요.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갈 것이다. 저는 탄핵이 그냥 용인이 돼서 넘어갈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이번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가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혐의 없다라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탄핵 가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순리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된다라면은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정책주들을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럴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와서 이제는 손실 구간을 조금 회복하는 구간까지 올라왔어.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구장창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관련한 영유아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를 좀 끄집어내려는 정책이 나오면은 바로 묻혀버리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잡아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정책 관련주들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지만 5일선을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죠. 자, 그러면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 단기 조정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책 관련주들이 조기 대선과 연결고리가
붙어버리게 돼버리면 들어온 이후에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정이 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 저항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치고 넘어간다. 그렇다면 그냥 홀딩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나타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그 재료의 소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5일선 위쪽 5,500원 이렇게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온 다음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유지가 된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점에서는 지금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누르는 형태, 올라갈 때마다 떨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매도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 말고도 핑크퐁 그거 뭐죠? 네, 핑크퐁이 삼성출판사. 네. 요것도 지금 현재 비슷하죠. 모양이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려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삼성출판사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홀딩 보시면 되고요. 꿈비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다들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가결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로투세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대에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가 이 종목의 포인트를 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조기대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로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네, 저출산 관련주들이나 이런 영유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이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상승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적인 부분으로만 접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 요거는 지난번 특강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북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뭐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전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전 고점 넘어가면서 흐름이 좋아졌어요. 대북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대북 친화적인 정책이 같이 붙어버리게 된다면 현대 엘리베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재룡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른 기술, 네. 푸른 기술, 네, 요거, 이런 것들 많이 오르고 있죠? 푸른 기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전에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북한에 광산 개발한다고 수산중공업,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중장비 관련주이기 때문에 뒤로 살짝 밀려있긴 합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지금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어요. 요건 많이 올랐죠. 요거는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만, 자, 건설 같은 경우도 토목, 건설,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에 있는 어떤 지하도 이런 거 정책, 그 다음에 집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주 쪽 건설주도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항상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인 거고, 요거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딱지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올라갔었던 정책주나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이 탄핵 가결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그냥 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주 쪽으로 무더기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형주 쪽에 수급이 조금 쏠릴 수도 있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뭐 내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나 또는 이런 중소형주, 특히 정책주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들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신건설도 일단은 네, 물량은 나오는지 여부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치고 올라간다면 그냥 두고 가야죠. 네, 5일선 위쪽 계속 보셔야 되고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세게 들어오는 모습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익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안 올라가거나 밀리게 된다라면은 한 번씩 팔아주는 정책,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유지가 되거나 올라간다면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 엘리베이터.
대북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트럼프 관련한 부분에서도 네, 대북 관련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조명할 수 있다라면 아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한 섹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눕니다. 뭐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이제 뭐죠? 그 공장 그런 부분, 판문점 쪽에 있었던 그 개성공장인가요? 네, 하여튼 뭐 개성공단, 네, 그쪽이죠. 네,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때 막 불태우고 뭐 폭파시키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또 반대가 심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 뭐 하려고 또 도와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가 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가 뭐 어마어마하게 네, 치고 올라간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당사자이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이랑 북한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쿵짝쿵짝 해버린다. 물론 중국의 견제나 러시아의 견제가 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만 당사자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접근한다라면 북한 관련 섹터에서의 어떤 정책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정책주로 본다라면 이제 사람인 같은 경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부 다 보시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매물대인데 왜 안 내려갔냐면 탄핵 결과를 보고 매도하자 이 여부를 결정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연결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매물대를 넘어가는 형태. 지금 여러분들 정책주들 보시는 거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책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늘 탄핵이 좀 부결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매물대에서 팔지 않겠죠. 왜냐면 네 이쪽으로 정책이 당연히 굴러들어올 거다 생각되니까요. 일자리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난 네 그런 어떤 대선 때나 이런 데도 잘 보시면 그런 대선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뛰었던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도 좀 쉬었다 올라가는 형태에서 정책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형태에서 추가 상승이 더 강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된다라면 반드시 조정은 들어옵니다.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올라가고 나면 아무리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주가 포인트를 조금 낮춰서 네,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라면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비상교육 이런 것들도 네, 교육 관련주로 해가지고 포함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육 관련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뭐 국민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뭘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것도 정책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책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비상교육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랐죠? 많이 안 올랐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기업 내용이 어찌 됐던지 간에, 네, 상승 포인트가 연결될 수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조금 짜릿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BC라든지, MBC가 가장 큰 수혜가 되겠죠? MBC의 주가 상승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보면은,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약간 편파적인 방송. 왜냐면 이해는 해요. MBC가 그동안 너무 많이 탄압을 받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약간 MBC가 다른 방송국보다 조금 더 편파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MB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카카오 같은 내용이다. 이번 정부에서 탄압을 좀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일 카카오 같은 경우가 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MBC 같은 경우나 뭐 언론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약간 네, 홀대를 받았었다라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는 반등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
정책주들이 많기는 많은데, 일단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그 관점을 생각하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종목들은 여러 가지, 뭘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올라간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입니다.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면 한번 죽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였다가 가격이 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가다는 바로 그냥 귓방망이 날라오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더 상승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홀딩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 현재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매도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에 매수자들은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책주들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자,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정책주 쪽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를 매도했다라고 한다라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 코인 시장이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된다라면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국내 증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금투세도 폐지가 된 상태에서 뭐 시장이 거침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 있을 그 대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공매도, 귀환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배당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 관심들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이 시점을 최대한 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정책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조금 애매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밸류업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쁜 정책은 아니죠.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기업의 밸류업을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다듬어서 활용한다면 뭐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폐기를 할 만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수정이나 보완 정도를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밸류업 쪽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던 그 한국가스공사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대왕고래 이런 것들은 나가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원전은 AR에도 걸치고 있어서 거기에 좀 비벼본다 하지만 대왕고래는 비빌 데가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종목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기분 좋게 시장의 상승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